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또 최근에는 아예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조짐을 계속 보여왔죠.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상 최고 속도로 이렇게 막 폭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패닉 바잉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내몰렸고 그 가운데 빚을 내서 집 사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또 그래서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내달이나 그 다음 달에 어떤 처방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그래서 과연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이 과연 가계부채도 좀 증가하는 것을 좀 잡을 것이냐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충분할 거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또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죠.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예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가계부채 문제를 좀 특별히 잡는 그러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거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것을 잡기만 해도 그러면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고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그러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집값이 막 폭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가계대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5조 3천억 원 그리고 5월에는 6조 정도 상승했고 이미 6월은 지금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미 6조 정도 이미 증가했고 6월 말까지 가면 아마 이것이 아마 7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세운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 재산이 부동산이고 또 그것 가지고 다 대출을 일으키고 이게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저는 계속 너무 한심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을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축소하고 그래서 이걸 전 금융권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주택담보 한도를 6억 원으로 하겠다든가 주택구입시 전입 의무도 이제 부과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건데요. 그 세부 내용을 좀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 보시죠. 제일 먼저 보시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반으로 줄이겠다. 이미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거의 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고 정책 대출이 사실 또 문제인데 정책 대출이 연간 공급 대비에 25%를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75%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중에 상당 부분 70%, 80%는 다 정책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빚내서 집 사는 그런 정책 대출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줄이겠다. 그래서 25% 정도 줄이니까 75% 수준 정도 하겠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한 60조 원 정도 목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에서 이제 한 25%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한 40조 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또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 하면 여기 현행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이제 전 금융권으로 이제 공통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2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일 경우에 규제 지역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LTV 규제가 현재는 30%였는데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0%로 하겠다는 거. 아예 그러한 경우에는 아예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1주택자가 이제 규제 지역인 경우에 뭐 아니면 2주택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대 대출 한도의 경우에 이제 주로 이게 뭐냐면 이건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 보유주택을 담보로 이제 생활비 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에 뭐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비 목적으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것 말고 그냥 생활비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때 이제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해서 할 때에 그동안 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한 1, 2억 원 정도 했는데 이제는 최대 1억 원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거고 다주택자는 뭐 계속 금지시키겠다. 이거 사실은 뭐 이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 대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그동안 40년까지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부 은행 전체 은행이 아니라 40년까지도 했었는데 이걸 30년으로 줄이겠다.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40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은 2022년 말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2023년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규제를 풀고 세금도 낮춰주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막 쓰면서 또 하나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만기를 40년이 아니라 50년 만기까지도 하도록 그렇게 또 유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을 한 2달, 3달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비판이 있게 되니까 이걸 줄여라 뭐 이렇게 또 부랴부랴 해서 40년 만기까지 줄였는데 이제는 아예 30년 만기로 한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30년 만기에 어떻게 40년, 50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이제 관두는 상황인데 30년 이상 뭐 대부분 일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빚내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30년 뒤에, 40년 뒤에 여러분들 계속 일하고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 내가 그걸 팔아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너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뭐 만기가 40년이 됐든 50년이 만기 됐든 그래도 나중에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이제 7월부터 DSR 이제 3단계 규제도 하는데 이걸 계속 만기만 늦춰놓으면 그러면 총량을 아무리 규제해도 내가 부담이 적게 되니까 그걸 결국 우회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도록 막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당연한 건데 어쨌든 만시지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소유권 이전부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주택을 이제 구입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전세를 이제 끼고 사는 경우에 전세 입주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100% 내 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신용대출 한도를 그동안 뭐 연소득이 1억이면 뭐 2억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데도 신용대출 할 때에 대출 한도를 이제는 이것을 연소득 이내만 하겠다. 1억 정도 연소득이면 뭐 1억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이건 뭐 크게 사실은 뭐 가계대출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주택담보대출이 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규제 지역은 6억 원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하겠다. 근데 이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은 뭐 6억 원 정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집값이 지금 뭐 이제 최소한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다 30억, 4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6억 원 정도까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집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포함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예 6억 원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6억 원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아예 뭐 한도도 없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뭐 30억, 40억짜리 집을 사는데 20억, 30억을 뭐 50%, 60% 이렇게 많은 대출을 막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고 그렇게 되니까 만약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큰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LTV 등 규제도 이것도 보면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LTV를 기존에 80%였는데 70%로 낮추겠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전입 의무도 없었는데 이거 6개월 이내로 하겠다. 이것도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정말 이거 계속해서 제가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라도 좀 하니 정말 다행이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책 대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책 대출하면 크게 이제 구입할 때 이제 대출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전세 대출 이제 있는데 이제 구입할 때 디딤돌 대출 그리고 전세에 관련한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여러 일반 대출이 있고 생애 최초가 있고 청년이 있고 신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 뭐 신생아 대출이 있는데 다 금액을 다 조금씩 줄였어요.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았는 규모가 좀 줄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버팀목 대출도 다 규모를 좀 줄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출 규모를 당초 연간 목표액 한 75%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75%가 아니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 대신 이런 신혼이라든가 이런 신생아를 이렇게 출산하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분양해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이분들에게 계속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 싱가포르 사례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지역 이내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주택을 구입을 하면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넣었습니다. 이건 앞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왜 따로 이렇게 꺼집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뭐 주택 구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그냥 뭐 3년 이내만 처분하게 되면 그 양도소득세도 뭐 1가구 1주택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갭 투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전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주택을, 그것도 사실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단 1가구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3년까지 이렇게 계속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을 좀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옳다. 그래야지만 갭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나마 이것, 대출에 있어서 그러한 갭 투자를 좀 방지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세대출도 계속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보증도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100% 보증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도 지적했고 또 일부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90%로 좀 줄였는데 이제 더 줄여서 아예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로 줄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더 줄여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계속 뭐 전세 대출에 대해서 뭐 전체 다 대출을 해주고 다시 또 보증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집주인들이 계속 전세금 높여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보증금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향후 계획이 뭐냐면 결국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전혀 어제만 해도 전혀 예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뭐 몇 사람들 아마 이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갑자기 시행하게 되니까 결국 뭐 지난달에 집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때가 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막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과 조치를 좀 해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든 어떤 행정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이걸 발표한 거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어제만 해도
제 생각에는 금융위에서 이런 걸 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여러분 신문 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출을 잡아라 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런 대책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고 방기였었는데 그나마 지금 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반짝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장 멈춰야 될 정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각종 정책자금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을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번에 한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금융위에서 정말 뜬금없이 지분형 모기지도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모닥불을 피웠는데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가 좀 없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사실은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집값을 띄워온 거든요.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정말 어쨌든 그것을 이번에 이거라도 좀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장에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만 두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금리가 예전처럼 0%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정부가 이 3개 부처가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계속 해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부랴부랴 이제는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시장을 개입했는데 틀림없이 또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면 또 이게 결국은 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또 경기가 또 더 추락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또 이러한 여러 대출 규제를 또 다시 또 풀어버릴 공산이 또 굉장히 커요. 그렇게 계속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냥 뭐 풀었다 줄였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가 줄였다 풀었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막 마음대로 그냥 개입을 해버리면 시장 교란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제 이번에 이렇게 줄인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또 한번 푸는지 한번 여러분 면밀히 한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감시할 거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 꼭 해야 될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제 개편이다. 지금 뭐 새 정부에서 뭐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 부동산 세제는 건들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세금 뭐 높였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집값 못 잡은 거 아니냐. 돈이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안 건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걸 세제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높였는데 뭘 높였냐면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막 높인 거예요. 양도소득세만. 근데 보유세는 뭐 종합부동산세 뭐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뭐 1가구 1주택은 뭐 예외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보유세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적인 수준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집값 대비, 가격 대비 이 재산세는 낮아도 너무 낮아요. 반대로 이 양도소득세는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결국은 잠김 현상이 난다.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계속 OECD 평균 수준을 높이고 그 대신 거래세, 그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낮춰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자연스럽게 매물로 내놓고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집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교외로 이렇게 좀 나가서 사시면 그러면 그것을 팔았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좀 시외곽으로 가서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고 그래서 차익 가지고 좀 편한 그런 노후도 지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시내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또 들어와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속 드렸고 또 특히 이 보유세, 재산세를 이렇게 계속 세금을 높여 나갈 때 이게 1가구 1주택은 예외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됐든 2주택, 3주택, 4주택, 10주택이 됐든 간에 지방 10주택 갖고 있어봤자 서울 강남 하나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누진적으로 총액 대비 이 보유세, 재산세를 높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걸 민영주택만 계속 공급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민영주택은 결국은 계속 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집값을 띄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백날 해봤자 그래가지고 결국 또 다시 또 분양가 높이면 주변 집값도 올라가고 또 주변 집값이 높아지니까 다시 또 재건축 분양가도 높아지고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집값을 띄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LH가 됐든 SH가 계속 토지를 개발하면 택지를 개발하면 그것을 그냥 민간 업자들에게 그냥 고가에 이걸 분양하지 말고 직접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왕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부부 그리고 출산한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할인 분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생아 특례를 치료하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냥 뭐 금리 좀 낮게 해줄게.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차라리 보조금을 주고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강남까지 정말 비싼 집을 그야말로 쇼핑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투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집값이 높아지면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 집이 자꾸 더 값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그것이 정말 어려우면 결국 취득세도 정말 이 외국인들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정말 싱가포르 같은 경우처럼 뭐 전체 집값의 뭐 60%를 하거나 아니 보유세도 내국인에 비해서 뭐 2배, 3배로 이렇게 높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정말 그러한 정책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정말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차제에 꼭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주변 정치인들,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부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말 압력을 좀 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